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3학년 강의인 물권법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의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 학년을 가리지 않고 청강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00명이 정원인 대형 강의실은 항상 꽉 차곤 했죠. 수업 중에 교수님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날은 잘 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5시간씩 공부하고 다음 날은 쉰다는 핑계로 종일토록 누워 자고. 그건 아니야. 매일같이 꾸준히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마음 먹고 10km를 달리는 일은 쉽습니다. 3km라도 매일 빼먹지 않고 달리기가 어렵죠. 하루 단식은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소식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벼락치기로 하루를 밤새는 것은 쉽습니다. 일주일 내내 독서실에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배의 절을 열을 하는 것보다 108배를 100일 하는 공덕이 크고 108배를 100일 하는 것보다 3배를 10년 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출발선에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마라톤 우승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들쭉날쭉 훈련하는 챔피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함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탁월함은 무시무종, 즉 시작도 끝도 없는 반복으로 얻어집니다. 돌을 뚫는 것은 화살이 아니라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탁월함은 반복이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싱 책을 언급하면서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모든 일은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의 의지력은 분명 무한하진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24시간 내내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그러면 정말 원싱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찾아내고 우리 일과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 그 카네기 철강회사의 철강왕 있잖아요. 그 카네기가 대학생들에게 했던 강연 내용입니다. 여기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와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분야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 그 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분야에 돈과 노력을 투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저기 또 여기 저기 불필요한 많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고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이 나라에서 달걀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게리 켈러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한 가지 분야를 찾아서 그거에 집중해라.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그 바구니를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손에 달랑달랑 들고 다녀야 할 우리의 바구니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그것을 게리 켈러는 질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초점을
어딘가 한 군데로 맞추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오늘은 뭐 먹지? 라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은 뭐 먹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장에는 생략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를 뭐를 먹지? 입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식당가를 헤맬 때마다 우리는 뭘 먹어야 오늘 맛있을까? 뭐가 우리 입맛에 땡길까? 이런 거를 서치를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오늘은 시원한 걸 먹으면 맛있을 거야.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뜨끈한 국물을 먹어야 맛있을 거야. 아침에는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으니까 점심에는 기름지고 느끼한 거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질문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던져보면 이를테면 말이죠. 오늘은 내 건강을 위해 뭐를 먹지? 라고 의도적으로 던지면은 초점이 바뀝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가진 힘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요. 예를 들면 건강해지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성적이 올라가겠다, 무엇인가를 배우겠다. 그 목표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원숭이처럼 날뛰는 우리의 생각을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바구니를 찾는 방법, 그 원싱을 찾는 것도 역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게리 켈러가 조언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만한 특별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남다르게 살아갈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누구 하나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질문은 남다른 성과로 이어질 특별한 해답을 찾는 간단한 공식이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 한 개의 바구니, 원싱을 찾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바로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만들거나 혹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게리 켈러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일부러 던짐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바로 그 원싱으로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으면 그 해당 분야에 대해 이 질문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쭉 몇 개를 읽어볼게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가족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네, 게리 켈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바로 그 원싱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원싱은 무엇인가요? 걷고 있는 중이건, 지하철 안에 있건, 책상 앞에 앉아있건, 빨래를 개는 중이건, 바로 이 원싱을 찾는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원싱을 찾으셨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원싱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게리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잠이 많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잠이 많다. 단순히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떤 때 보면 내 유전자는 토끼보다는 거북이와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반면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타고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랜 기간 야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으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 몸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나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간 확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시간 확보는 시간을 일의 중심에 두는 매우 결과 지향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하루와 원싱을 아는 생산적인 사람들의 하루를 비교해요. 동그란 원을 그립니다. 피자처럼 생긴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하루는 피자 라지 중에서 단 한 조각의 크기만큼이 그 원싱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7조각의 피자가 다른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일이죠. 반면 아주 생산적인 사람들은 라지 피자의 절반만큼이 원싱에 배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시간이 다른 모든 일에 배분되는 거죠. 원싱의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현명한 시간 배분의 핵심입니다. 그날 정해둔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을 다른 모든 일에 룰루랄라 하면서 후다다닥 쏟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출근하여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씩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오타가 아니다. 다시 말하겠다.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솔직히 말해 그게 최소 권장 시간이다. 시간을 그보다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저자 스티븐 킹은 자신의 작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지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으로 레드삭스 경기를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지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네, 게리 켈러는 우리에게 권하기를 기본적으로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공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머리가 맑을 때, 우리가 의지력이 충만할 때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쏟아부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나머지 잡무들, 많은 집중력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창의성을 요하지 않고 다만 처리해야 될 수많은 잡무들을 나머지 시간에 몰아서
후다다닥 처리해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부터 회의가 잡혀있는 날도 많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급한 일들을 요청합니다. 내가 써야 될 기획안이랄지 검토해야 될 서류랄지 중요하게 해야 될 통째 일들을 머리가 맑은 시간에 할 수 없는 환경이 불행히도 매우 잦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낮을수록 그러한 환경이 넉넉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 원리를 알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한 자기 시간을 이 원싱대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작가들도요, 사실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침에 일어나서 대여섯 시간 글부터 쓴 다음에 오후에 맥주를 마시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아침에 9시부터 점심때 1시인가요? 항상 알람 시계처럼 똑같이 그 시간 작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지인을 만나고 강연을 나가고 그런다고 했죠.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세상 무슨 일이 없어도 똑같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카페 나가고 사람 만나고 편지 쓰고 하는 건 다 그 뒤로 밀어놨다고 해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원싱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든지요. 출근해서 도서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그것부터 처리를 하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의지대로 배분할 수 있는 날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원싱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원싱의 실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성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찾으세요. 그 일을 찾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그 한 가지 원싱을 찾아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원싱을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 의지력이 넘치는 아침 시간에 배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무척 간단해 보이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아침 시간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해라.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2시간 일찍 일어나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평균 66일만 지나면은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 네, 이상이 원싱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미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터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요, 이 원싱 책을 직접 구하셔서 조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큰 목표를 세우라든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써 있는데, 이거는 직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이라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좀 빌려 읽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 꿈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무언가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역량을 강화할 어떤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딱 그만큼만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원싱, 여러분의 꿈,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작년인가요? 일본에서 나오키 문학상을 24살에 최연소로 수상한 아사히 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는 소설을 써서 그 상을 최연소로 탔다고 했는데 이 사람 직장인이었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2시간씩 원고지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뭐 그런 방식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업 수험생이신 분들, 그러니까 학생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원싱의 내용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공부고 하루 종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무엇을 떼어서 아침나절에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책의 내용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언드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누구나 가장 취약한 과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 그 과목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원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려 눕혀야 하는 바로 그 과목, 그 녀석, 그래서 자꾸만 오후로 저녁으로 미루고만 싶어지는 바로 그 녀석을 아침 일찍 의지력이 충만할 때 정면 대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전체의 원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 의지력이 충만할 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부터 처리해야 된다. 그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습관이 붙으면 괴롭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습관을 붙이는데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류는요, 그 연금술사의 코엘류요,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마치 왕이 누군가를 그 나라의 특사, 대사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 보낸 것과 같다. 이런저런 다른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처리해야 될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특사 혹은 대사로서 그 나라에 온 의미가 없다. 코엘류는요, 우리가 이 삶에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 자기 자신의 신화, 그것을 찾아내라고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코엘류의 그 아름다운 말이 우리의 공부와 업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매일매일 그 일부터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치더라도 그 일 하나만큼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쌓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원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